품격 있는 인생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는 날이 있으셨죠. 딱히 큰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말 몇 마디 나누고 헤어졌을 뿐입니다. 하지만 집에 와서도 그 얼굴이 자꾸 떠오르고, 아, 내가 왜 그런 말을 들었을까? 아, 내가 왜 그 자리에 갔을까? 혼자서 몇 번이나 곱씹게 되는 날 말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람 만나면 그냥 웃고 넘겼고, 조금 불편해도 그러려니 했고, 집에 오면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만나고 나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피곤해집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민해졌나? 나이가 들어서 마음이 좁아졌나? 왜 예전처럼 사람을 편하게 못 만나지?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건 여러분의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약해져서도 아닙니다. 사람이 싫어져서도 아닙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사람을 보는 기준이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사람을 오래 보면서 판단하는 법에 익숙해져 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 조금 더 지켜보면 괜찮아지겠지. 젊을 때는 이 방식이 통했습니다. 참을 체력도 있었고, 관계에서 손해를 봐도 회복할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 번 불편해진 관계는 생각보다 오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괜히 참고 만났다가 집에 와서 혼자 소가리를 하고 그 시간이 쌓이면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센스 있는 60대들은 사람을 예전처럼 보지 않습니다. 오래 보려고 하지도 않고 억지로 맞추지도 않습니다. 대신 아주 간단한 기준 하나를 씁니다. 바로 질문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 질문을 불편해하는가? 아니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가? 그 안의 말의 태도는 어떤가? 표정은 어떤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캐묻는 아닙니다. 시험 보듯 몰아붙이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대화 속에서 질문 하나를 던질 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사람의 본성을 봅니다. 이건 사람을 의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걸러내기 위해 날카롭게 굴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을 더 많이 만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흔들리는 일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질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60대부터 사람을 만날 때 반드시 한 번은 던져봐야 할 질문들, 그리고 반대로 아무 생각 없이 던졌다가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 수 있는 하면 안 되는 질문들까지 차분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앞으로 사람을 만날 때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질 겁니다. 괜히 애쓰지 않아도 되고, 괜히 참지 않아도 되고, 아, 이 사람은 여기까지구나. 아, 이 사람은 조금 더 가까이 둬도 되겠구나. 그 기준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질문부터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사람의 본성과 인간관계에 대한 다양한 지혜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조금만 만나보면 이런 분들 꼭 한 번씩은 보셨을 겁니다. 회사 이야기든, 가족 이야기든, 사업 이야기든, 친구 이야기든 항상 누군가가 문제였다고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결국 끝은 비슷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안 됐고, 그 상황이 안 좋아서 그랬고, 운이 없어서 꼬였고, 주변이 도와주지 않아서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던져봐야 할 첫 번째 질문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때 본인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질문은 상대를 몰아붙이는 질문이 아닙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질문도 아닙니다. 그저 그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조용히 보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하나에 사람의 책임감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땐 제가 판단을 잘못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더 천천히 했어야 했어요.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이렇게 말해야만 정답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대답의 핵심은 이 사람이 자기 선택을 자기 몫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표정부터 바뀝니다. 아니, 그 상황에서 제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다들 그렇게 하니까 한 거죠. 저만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말의 내용보다는 방향을 봐보세요. 이야기의 방향이 항상 바깥을 향해 있으면 그 사람의 책임도 항상 바깥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피곤해집니다. 문제가 생기면 늘 누군가의 탓이 되고 불편한 상황이 오면 항상 주변이 문제였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공감해주게 됩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운이 없었겠네. 사람이 안 좋았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묘하게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이야기 속에는 본인의 선택이 늘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실수도 하고 잘못된 선택도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 질문에 본인의 선택이 조금이라도 등장하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갈등이 생겨도 대화를 통해 풀 여지가 있고 서운함이 쌓이기 전에 정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 질문에 항상 변명부터 나오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비슷합니다. 서운한 일이 생기면 왜 그랬는지를 설명하기보다 왜 자기가 억울한지만 말합니다. 결국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감정만 쌓이게 됩니다. 이 질문의 좋은 점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압박하지 않아도 되고 따져 묻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대화 속에서 한번 던져보면 됩니다. 그때 나오는 반응은 꾸며내기 어렵습니다. 사람은 자기 책임을 묻는 질문 앞에서 순간적으로 본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센스 있는 60대들은 이 질문을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삶을 어떤 태도로 살아왔는지 그 방향을 봅니다. 이 질문에서 책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선을 지킬 줄 압니다. 잘못했을 때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 있고 다툼이 생겨도 도망치지 않습니다. 반대로 늘 상황 탓만 하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자리를 피하거나 상대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이건 사람을 평가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옳고 그르다는 판단도 아닙니다. 다만 이 사람과 얼마나 가까이 지낼 수 있을지, 어디까지 마음을 열어도 될지 그 선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나이 들수록 이 기준은 더 중요해집니다. 괜히 깊이 들어갔다가 마음만 다치는 일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사람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조심해야 할 사람인지 조금 더 봐도 되는 사람인지는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이 책임감보다 더 빠르게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는 또 다른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만나다 보면 그 자리에 없는 다른 사람 이야기를 뒤에서 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 집은 다 그래요. 요즘 젊은 것들은 말이죠. 우리 동네 그 사람은 참 별로예요. 이렇게 뒷담화를 하는 사람도 있죠. 말은 가볍게 흘러가지만 듣는 사람 마음은 조금씩 불편해집니다. 이상하게도 이야기를 듣고 나면 사람을 하나 더 알게 된 느낌이 아니라 그냥 기운이 빠진 느낌이 듭니다. 이럴 때 던져볼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역시 아주 단순한 질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좋은 점은 뭐였을까요? 이 질문은 상대를 변호하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억지로 착한 말을 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타인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파악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사람의 존중 수준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합니다. 성격은 좀 까다롭지만 일은 참 성실했어요. 말은 거칠어도 약속은 꼭 지키는 사람이었죠. 이 대답도 마찬가지로 완벽한 정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불편한 감정이 있어도 타인을 한쪽으로만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통째로 부정하지 않고 나눠서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 질문에 바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좋은 점이요. 글쎄요, 딱히 없던데요.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말할 가치도 없어요. 이때 중요한 건 상대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이 사람의 말 속에는 타인을 향한 존중이 있는지 없는지 그 방향을 보는 겁니다. 사람을 이야기할 때 늘 깎아내리는 쪽으로만 말하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공감이 됩니다. 맞아,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런 사람 만나봤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나 없는 자리에서도 나를 이렇게 말하겠구나.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결국 관계의 안전을 무너뜨립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 이야기지만 내일은 내가 그 대상이 됩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착한 말을 하는지가 아닙니다. 상대를 미워하는지도 아닙니다. 불편한 감정 속에서도 사람을 사람으로 남겨두는지 그 태도를 보는 겁니다. 나이 들수록 이 부분은 더 중요해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긴장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편하게 말할 수 있고 뒤에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관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질문에 상대의 좋은 점을 하나라도 꺼낼 수 있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비교적 안전합니다. 다툼이 생겨도 상대를 완전히 적으로 만들지 않고 선을 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질문에서 조금의 여지도 없이 타인을 깎아내리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극단으로 갑니다. 서운하거나 불편하면 바로 관계를 끊고 돌아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항상 상대 탓으로 남깁니다. 이 질문 역시 시험 보듯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갈 때 조용히 한번 던져보면 됩니다. 센스 있는 60대들은 이 질문을 통해 이 사람과 얼마나 깊이 이야기해도 될지, 어디까지 마음을 열어도 될지 그 선을 잡습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편해집니다.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되고 말을 고르느라 마음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사람의 성격보다 더 중요한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어떻게 질문 하나로 드러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만나면서 이런 순간을 겪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별 뜻 없이 한 말인데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순간입니다. 아차 싶어서 말을 멈추게 되고 괜히 미안해지고 내가 뭘 잘못했나 머릿속으로 계속 되짚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큰 실수는 아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를 깎아내린 말도 아니었고 무례하게 대하려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표정이 굳고 말수가 확 줄어들거나 괜히 날이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던져볼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상대의 감정을 다루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아까 그 말이 조금 불편하셨다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질문은 사과를 강요하는 질문도 아니고 변명을 끌어내는 질문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말해줘서 고마워요.
이 사람은 자기 감정을 상대에게 던지지 않고 스스로 다룰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불편함이 생겨도 그걸 대화로 풀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 질문에 바로 날이 섭니다. 아니, 그런 말은 원래 조심해야죠. 제가 예민한 게 아니라 말을 잘못하신 거예요. 이런 말은 하면 안 되죠. 이때 우리는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불편한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입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늘 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참고 있다가 어느 순간 한꺼번에 터뜨리거나 아니면 말없이 거리를 두고 상대에게 혼란만 남깁니다. 반대로 자기 감정을 인식하고 말로 풀 수 있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안정적입니다. 서운함이 쌓이기 전에 대화로 정리할 수 있고 갈등이 생겨도 관계를 망치지 않습니다. 나이 들수록 이 감정 조절력은 성격보다 훨씬 중요해집니다. 성격은 달라도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성숙하면 관계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격이 좋아 보여도 감정이 터질 때마다 주변을 힘들게 하는 사람과는 오래 가기 어렵습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지금 이 순간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이 질문에 상대가 방어적으로 나오지 않고 대화를 이어가려 한다면 그 사람은 감정을 관계 안에서 함께 다룰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이 질문을 자존심 싸움으로 받아들이거나 바로 공격으로 돌리는 사람은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센스 있는 60대들은 이 지점을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더 이상 상대의 기분을 살피느라 말을 삼키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런 질문 하나로 이 사람과 얼마나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그 거리를 가늠합니다. 감정은 숨긴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말로 다룰 수 있는 사람과 말로 다룰 수 없는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커집니다. 하지만 감정을 다루기란 참 어려운 법이죠. 이 감정 조절력보다 더 현실적인 관계의 균형 감각이 어떤 질문에서 드러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오래 만나보면 이상하게 늘 비슷한 역할을 맡게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연락은 항상 내가 먼저 하고, 약속을 잡는 것도 늘 내가 하고, 배려하는 쪽도, 맞춰주는 쪽도 대부분 나입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그렇다고 넘기고, 이 나이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하며 웃어 넘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마음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왜 늘 나만 애쓰는 것 같지? 왜 이 사람은 당연하다는 듯 받을까? 이럴 때 던져볼 네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관계의 균형을 보는 질문입니다. 그때는 제가 좀 도움이 됐었나요? 이 질문은 칭찬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인정을 받아내려는 말도 아닙니다. 관계를 주고받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아니면 한쪽의 배려로만 유지된다고 생각하는지 그 태도를 보는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합니다. 그럼요. 그때 많이 도움됐죠. 제가 미처 못 챙긴 부분을 다 봐주셨잖아요. 이 사람은 관계가 혼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받았다는 걸 인지하고 고마움을 말로 표현할 줄 압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 질문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에이, 그런 걸 뭘 따져요. 우리가 그런 사이인가요? 굳이 그런 말 할 필요 있나요? 관계를 서로의 노력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으로만 여기면 그 자연스러움의 부담은 항상 한쪽에 쏠리게 됩니다. 이런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한쪽이 지치기 마련입니다. 서운함을 말하기도 애매하고 그만두자니 허전하고 계속 이어가자니 너무나 힘듭니다. 관계의 균형 감각은 사람의 인품을 보여줍니다. 누군가의 호의를 당연하게 받는 사람과 그 호의를 감사하게 받는 사람은 관계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나이 들수록 이 균형은 더 중요해집니다. 체력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괜히 무리해서 관계를 붙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질문에 고마움을 자연스럽게 말하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선을 넘지 않습니다. 부탁할 때도 조심하고 받을 때도 염치를 합니다. 반대로 이 질문에 불편해하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당연함의 선을 넘기 쉽습니다. 나중에는 작은 행동 하나에도 서운함이 쌓이게 됩니다. 이 질문은 관계를 깨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켜낼 수 있는 관계인지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센스 있는 60대들은 이 질문을 통해 이 사람과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지, 어디까지 힘을 써도 될지 그 선을 미리 봅니다. 관계는 참는 쪽이 오래 가는 게 아닙니다. 균형이 맞는 쪽이 오래 갑니다. 결국 맞는 사람과 오래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나와 삶의 방향이 비슷한 사람과 평생 가게 되는 건 당연하죠. 이러한 사람의 태도와 삶의 방향이 어떤 질문에서 드러나는지 마지막 질문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계속 만나보면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 비슷하고 불만도 비슷하고 하소연도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면 위로는 했는데 마음은 오히려 더 무거워집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됩니다. 살다 보면 힘든 시기가 있고 누구나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바뀌지 않고 이야기만 반복된다면 그때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 던져볼 질문이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 게 제일 신경 쓰이세요? 이 질문은 계획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목표를 캐묻는 말도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이 어디에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 무엇에 마음을 붙잡고 사는지 그 방향을 보는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건강이 제일 신경 쓰여요. 그래서 조금씩 걷기라도 하려고요. 큰 건 아니지만 하루가 덜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이 대답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현재에 와 있는 사람입니다. 불만이 있어도 거기에만 머물지 않고 자기 삶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려는 태도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 질문에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뭐 신경 쓰이는 게 어디 한두 가지인가요? 요즘 세상이 다 그렇죠. 말해봐야 소용도 없고요. 이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대답 속에는 삶을 바꿀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세상이 문제고, 환경이 문제고, 나는 그 안에서 어쩔 수 없는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큰 결심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늘을 어떤 태도로 견디는지 그 작은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이 질문에 작은 변화라도 이야기하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비슷합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상대를 붙잡아 두기보다는 함께 조정하려 합니다. 불만을 말하더라도 거기서 끝내지 않고 어떻게든 균형을 찾으려 합니다. 반대로 이 질문에 늘 체념과 냉소만 나오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같습니다. 상대가 아무리 애써도 그 마음이 잘 닿지 않습니다. 결국 옆에 있는 사람이 지치게 됩니다. 나이 들수록 이 삶의 태도는 관계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같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숨이 트이는 사람, 이야기를 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사람, 그런 사람만으로도 관계는 충분합니다. 이 질문은
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 사람과 얼마나 자주 만나도 될지, 얼마나 깊이 이야기해도 될지, 그 거리를 가늠하는 질문입니다. 센스 있는 60대들은 이 질문을 통해 사람의 크기를 보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의 방향을 봅니다. 앞으로 가려는지, 그 자리에 머무는지, 그 태도를 봅니다. 앞에 5가지 질문은 사람을 걸러내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덜 소모하고 관계를 더 편하게 만들기 위한 기준입니다. 이제부터는 반대로 아무 생각 없이 던졌다가 오히려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 수 있는 하면 안 되는 질문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잘 봐야 한다는 마음이 앞설 때 오히려 관계를 망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의도는 나쁘지 않은데 상대는 순간적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질문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질문입니다. 그 일은 왜 그렇게 선택하셨어요? 겉으로 보면 그냥 이유를 묻는 말처럼 들립니다. 호기심 같기도 하고 경험을 배우려는 질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는 본인도 모르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이 섞이기 쉽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왜 다른 선택은 안 했어요? 왜 그때 그렇게 살았어요? 이 질문을 받는 순간 상대는 설명을 해야 하는 위치로 내려갑니다. 대화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판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질문을 듣는 순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굳이 설명하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 나오고 말수가 줄어들거나 괜히 방어적으로 굴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아, 저 사람은 숨기는 게 있구나. 아, 저 사람은 솔직하지 않네. 하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서 자기 인생을 평가받고 싶지 않은 것뿐입니다. 나이 들수록 이 감정은 더 민감해집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선택을 해왔고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며 살아왔습니다. 그걸 다시 설명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 질문이 무례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질문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질문의 위치 때문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아래에서 묻느냐, 위에서 묻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됩니다. 센스 있는 60대들은 이 지점을 잘 압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기 위해서 상대를 평가하는 질문은 쓰지 않습니다. 대신 경험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때 많이 고민하셨겠네요. 그 선택에는 이유가 있었겠죠. 이런 말은 상대를 설명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사람의 본성은 궁지에 몰렸을 때가 아니라 존중받고 있을 때 더 잘 드러납니다. 편안해야 자기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야 그 사람의 태도도 보입니다. 사람을 알아보겠다고 질문을 던지다가 관계를 먼저 어색하게 만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을 거른 게 아니라 스스로 선을 넘은 겁니다. 이 질문은 본성을 드러내는 질문이 아니라 숨어버리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궁금해도 아무리 배워보고 싶어도 조심해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을 보는 눈은 날카로워지는 게 아니라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가까이 둘 사람과 거리를 둘 사람이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이번엔 친해지고 싶어서 던졌다가 오히려 벽을 만드는 2번째 하면 안 되는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과 조금 가까워졌다고 느껴질 때 괜히 더 알고 싶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왔을까? 지금 형편은 어떨까? 가족은 어떤 상황일까? 관심에서 나온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아무렇지 않게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요즘 생활은 좀 어떠세요?
자녀들은 다 잘 지내죠. 경제적으로는 괜찮으세요? 겉으로 보면 안부를 묻는 말처럼 들립니다. 정붙이고 싶은 마음 같기도 하고 가까워지고 싶은 신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들은 상대에게 전혀 다른 의미로 닿을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받는 순간 상대는 자기 삶을 설명해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잘 되고 있든 그렇지 않든 어느 쪽이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이 들수록 이 영역은 더 민감해집니다. 젊을 때는 이야기하며 흘려버릴 수 있던 질문도 이제는 속을 건드리는 질문이 됩니다. 괜히 말 꺼냈다가 비교당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스스로 작아지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대답해도 마음 한켠이 불편해집니다. 이 질문이 무례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관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상대의 준비 상태를 묻지 않고 사생활 안으로 한 걸음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가까움은 질문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시간과 태도로 쌓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그 과정을 건너뛰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이 질문을 가볍게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질문 하나로 관계의 문을 닫아버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센스 있는 60대들은 이걸 잘 압니다. 그래서 아무리 궁금해도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는 게 예의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겠어요?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으시죠? 이 말은 대답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말하고 싶을 만큼만 말할 수 있게 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말을 시켜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말하고 싶어질 때 나옵니다. 그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이 센스 있는 사람입니다. 사생활을 캐묻는 질문은 상대를 알아보기는커녕 관계를 조심하게 만듭니다. 앞으로 무슨 말을 해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고 거리를 두게 만듭니다. 이건 사람을 가리는 질문이 아니라 사람을 밀어내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친해지고 싶어도 아무리 오래 볼 사람 같아 보여도 조심해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관계는 줄어들어도 괜찮습니다. 대신 편안한 사람이 남아야 합니다. 그 편안함은 묻지 않아도 지켜지는 선에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가볍게 던진 말 한마디가 내 격을 먼저 드러내는 세 번째 하면 안 되는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면 분위기를 풀어보겠다고 농담처럼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웃자고 한 말이고 가볍게 넘길 생각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이후로 대화가 흐지부지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이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득 좀 보셨네요? 또는 그럼 결국 손해본 거네요. 말하는 사람은 상황을 정리해주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듣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숫자로 평가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질문은 상대의 본성을 보기 전에 내 태도를 먼저 드러냅니다. 세상을 이익과 손해로만 나누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고 상대를 경험이 아니라 결과로만 판단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웃고 넘깁니다. 에이, 뭐 그런 셈이죠. 하고 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말이 끊어집니다. 굳이 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나이 들수록 이 감정은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선택을 해왔고 그 선택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유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걸 이득이냐 손해냐로 정리당하면 자기 삶이 가볍게 다뤄진 느낌을 받습니다. 이 질문이 위험한 이유는 상대를 불편하게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질문을 던진 사람의 격이 그 자리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센스 있는 사람은
남의 인생을 쉽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손익으로 묻지 않고 의미로 묻습니다. 그때 어떤 점이 제일 남으셨어요? 그 경험이 지금에 어떤 영향을 줬나요? 이런 말은 상대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저 존중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사람을 보겠다고 가벼운 농담을 던지다가 오히려 신뢰를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웃자고 한 말이 관계를 가볍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질문은 상대의 본성을 보기에는 너무 거칠고 내 모습을 드러내기에는 너무 솔직한 질문입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을 보는 눈은 말의 선택에서 나옵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는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가와도 직결됩니다. 그래서 센스 있는 60대들은 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인생을 점수 매기듯 묻지 않습니다. 대신 경험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이어갑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세 가지 질문은 상대를 알아보기 위해 던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멀어지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피해야 합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5가지 질문은 사람을 걸러내기 위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 질문은 그 기준을 흐트러뜨리는 말이었습니다. 사람을 잘 보겠다는 마음이 사람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을 보는 기술보다 사람을 대하는 품위가 더 중요해집니다. 사람을 만나며 생기는 피로는 대부분 사람 자체 때문이 아니라 기준 없이 애써온 시간 때문입니다. 참아야 할 사람과 굳이 참지 않아도 될 사람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먼저 닳아버린 겁니다. 오늘 이야기한 질문들은 사람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아래로 가르기 위한 잣대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람을 이해하려고만 애써왔습니다. 저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 나만 조금 더 참으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그 마음이 틀린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방향을 조금 바꿔야 할 시점입니다. 나이 든다는 건 더 많이 참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잘 가려낸다는 뜻입니다. 나에게 맞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할 줄 아는 힘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질문은 그 힘을 만들어줍니다. 책임을 어떻게 말하는지, 타인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불편한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지, 관계의 균형을 인식하는지, 삶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 이 5가지는 사람의 본성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뒤에서 이야기한 3가지 질문은 아무리 궁금해도, 아무리 가까워지고 싶어도 조심해야 할 말이었습니다. 상대를 평가하게 만들고 사생활을 침범하고 내 격을 먼저 드러내는 질문들입니다. 센스 있는 60대들은 이 차이를 압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질문을 많이 던지지 않아도 사람을 금방 파악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압박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편안함 속에서 나옵니다.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질문은 날카로울 필요가 없습니다. 부드러워야 합니다. 부드러워야 상대의 진짜 모습이 보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셨다면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미 마음이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던 기억은 내가 부족해서 생긴 게 아닙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애썼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이제는 조금 덜 애써도 됩니다. 앞으로 사람을 만날 때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오늘 이야기한 질문 중 하나만 떠올려도 됩니다. 그 질문이 앞으로의 거리를 알려줄 겁니다. 사람은 많이 만난다고 남는 게 아닙니다. 편한 사람이 남습니다. 말을 아껴도 괜찮은 사람.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런 사람 몇 명이면 인생은 충분히 단단해집니다. 나이 들수록 관계는 줄어들어도 괜찮습니다. 대신 내 마음을 지켜주는 사람만 남기면 됩니다. 그게 센스 있는 60대의 인간관계입니다. 오늘도 더욱 품격 있는 인생에 한 걸음 다가가신 시청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품격 있는 인생 수업에서는 인생에 도움되는 진짜 지혜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